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월 10일 오전 4시 2분 영상이고요. 요즘 장이 계속해서 조금 재미가 없죠. 재미도 없고 뭔가 하락하기 직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심리도 굉장히 많이 위축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우리 개인이 느끼기에도 그렇지만 이제 조금 이제 돈 조금 있는 사람들 혹은 기관들이 느끼기에도 뭔가 지금 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큰 돈을 투자할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기에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이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는 막 더 희망회로가 막 시장에 차고 좋은 뉴스도 막 가득 차고 돈이 계속 더 들어오고 하면서 상승을 하는 것처럼 하락장에는 완전 반대예요. 하락장에는 완전 반대로 계속해서 좀 그런 심리들이 안 좋은 심리들이 가득 차고 뭔가 떨어질 것 같고 뭔가 지금보다 더 저점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좀 지배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그런 심리들이 많다라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분석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죠. 왜냐면 또 이런 하락장에서는 뭐 아무리 분석을 해서 뭐 차트로 분석을 하거나 온체인으로 분석을 하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지표들로 분석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그게 굉장히 뭐 틀릴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저도 분석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는 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더 기다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상승 그런 무빙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어주고 다시 이렇게 저점 이렇게 하면 이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최근에 4만 여기가 5천이었죠. 4만 5천을 뚫기 전에 그저께였죠. 그저께 뚫렸는데 4만 5천이 뚫기 전 이 무빙이 있죠. 4만 5천 지지해주고 다시 올랐다가 지지해주고 올랐다가 지지해주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최소한 4만 5천에서의 지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반전이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4만 5천을 기점으로 해서 손절 라인을 잡고 매수를 들어가 볼 만한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때랑 비슷하냐면 과거에 이제 5월, 6월, 7월 때 제가 이때도 같이 여러분들 좀 했었는데 이때도 사실 28,000을 계속 두들겼었잖아요. 28,000을 계속 두들기고 두들 1, 2, 3, 4, 5, 6 6번을 두들겼죠. 28,000 정도를. 그래서 이때는 제가 28,000을 바닥으로 잡고 28,000에서 32,000 정도를 구간 설정을 해두고 나서 근데 이제 28,000을 바닥으로 잡고 여기에서 손절 라인을 한 10% 20% 정도를 잡고 나서 28,000 기준으로 들어가 봐도 될 것 같다. 그런 베팅을 해볼만 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지지를 굉장히 좀 길게 6월, 7월 한 두 달 정도 해줬고요. 두 달 정도 지지를 계속 길게 해줬었고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P2E 시장, 엑시 인피니티를 필두로 해서 그런 붐들이 일어났었고 NFT 시장에서의 어떤 활성화 이런 게 시작이 됐었고 이제 레이어 1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런 좋은 기사거리를 내면서 실제로 뭐 디파이 TVL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면서 실질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로 좋게 반전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 이제 한 7월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뭐 이제 분위기가 좋았죠. 그래서 이때는 좀 제가 이제 좀 그런 근거들이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일 것 같다라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때랑은 좀 다르다는 거죠. 왜냐면은 지지했던 이 28,000 여기가 이제 28,00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45,000이 뚫렸죠. 일단 뚫렸다는 것이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뭔가 시장에서의 그런 이슈들 그러니까 황소장 강세장으로 분석할 만한 어떤 이슈들이라든지 외부 자극 요인 혹은 이제 거시적인 경제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이슈들밖에 없다. 왜냐면은 뭐 금리 인상이 곧 3월에 조기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최근에 시사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좋지 않다. 그리고 시장의 어떤 분위기 자체도 이런 반전될 만한 이슈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28,000이나 32,000에서 못 샀다면, 이 바닥을 잡지 못한다면 적어도 이런 구간 있거든요. 분명히 나와요. 굉장한 저점을 다지고 나서 상승한 이 구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상승을 하고 다시 눌릴 때, 이때 적어도 이때는 살 수가 있단 말이죠. 적어도 이때. 근데 지금 보시면은 7월 21일, 8월 4일 적어도 이때 살 수 있는데, 이때 좀 내가 베팅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런 구간이 나올 때 베팅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알트코인을 하시면 돼요. 알트코인, 어떤 알트코인? 메이저 알트코인, 예를 들어 솔라나라고 해서 기간을 봅시다. 21일부터 8월 뭐 한 4일이죠. 7월 21일에서 8월 4일이면 어떤 구간이냐면요, 여기에요. 딱 정확하게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알트코인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또 바닥 구간이죠. 그래서 비트가 먼저 이렇게 움직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비트가 방금 보시면은 비트가 상승을, 이거 지금 5월, 6월, 7월입니다. 이때의 어떤 바닥, 그리고 회복, 그리고 상승, 이 패턴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좀 같이 보는 거예요. 비트가 먼저 이렇게 바닥을 뚫고 상승 기류를 만들어 주고 나면은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따라 올라와요. 특히 메이저 알트코인들부터. 그래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비트의 어떤 이런 상승, 최소한 바닥 탈출해야 되는 이슈를 보고 나서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그 매수 구간이 지금 여기거든요. 방금 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비트가 먼저 저렇게 움직여 주는 걸 보고 매수를 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40달러 미칩니다. 솔라나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루나 같은 경우도 그때가 언제냐면요, 7월 21일이에요 7월 21일에서 8월 4일이죠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이기 때문에 이 구간, 그래서 비트가 먼저 움직여주고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나서 매수를 해도 전혀 늦지가 않는 이유들이 이런 이유들입니다. 물론 이 완전 초저 바닥 5달러 평단을 놓칠 수는 있지만, 5달러 평단 놓치더라도 10달러 정도 평단 가지고 루나를 투자했었다면 지금 10배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굳이 위험한 베팅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정도로 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정도의 근거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지금은 또 더 깨졌다. 45,000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또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만약 여기서 4만을 계속해서 지지를 해준다. 몇 달, 한 2달 내지 해주고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이 될 것 같고 뭔가 상승 트리거가 시작이 된다 라고 하면, 이제 4만을 기점으로 저점 기준으로 잡고 4만에서 4만 3천 정도 사이에서 손절 라인을 잡고 매수를 들어가도 되고, 혹은 다른 전략으로 이제 비트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는 그런 반전 추세가 나온다 라고 하면 그걸 확인을 하고 이제 메이저 알트들을 매수를 해도 된다 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락장에는 진짜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게 죄송합니다.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게 진짜 틀린 말이 아닌 거를 경험을 해보고 나서야 항상 느끼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17년, 18년에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고, 지금처럼 뭔가 이런 방송들이나 이런 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점들이어서 더 제가 좀 그런 악수를 계속 더 썼어요, 사실. 왜냐면 17년에 그 어떤 불장을 뽕맛을 보고 나니까 18년에 하락장이 오고 나서도 계속 희망회로가 꺼지지 않는 거예요. 희망회로가 꺼지지 않고 그 희망회로를 1년 동안 굴리다가 1년 동안 투자를 계속 재투자하고 남은 돈으로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이번에 다를 거야 또 투자하고, 이러다가 계속 돈을 다 날렸단 말이에요. 엄청 많이 날렸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은 더 제가 보수적으로 바뀐 거죠. 바뀌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 진짜 초대박을 못 먹을지언정 최소한 내 멘탈을 위해서라도 근거 있는 매매를 하자, 혹은 추세에 대한 매매만 하자, 이렇게 좀 바뀌었던 것 같고요. 그 추세가 21년에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20년, 21년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좀 추세가 꺾였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세계 이슈들에서의 관점 봤을 때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달러 환율이라든지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있죠. 인플레 압박.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말씀드려봤고요. 이게 실제로 왜 이거 제가 계속 강조드리냐면은 하락장이 진짜 많이 무섭거든요. 왜냐면은 제 주변에서도 투자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 17년, 18년에 좀 만났던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분들 혹은 친구들도 마켓 투자를 하면서 많이 돈을 벌고 많이 벌어요. 그러면은 많이 번 것까지는 좋은데 하락장에서 다 날려 항상. 하락장에서 다 토해내고 하락장에서 다 날리고 하락장에서 괜한 희망으로 굴렸다가 본인만의 희망으로죠. 그건 본인만의 희망으로 돌렸다가 다 토해내고 물리고 돈 다 날라가고. 근데 그 돈들이 나중에 추세가 전환되고 시장이 좋을 때 들어가도 분명히 충분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굳이 급하게 내가 벌어놓은 돈 세이브 안 해놨다가 급하게 날린 거를 진짜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것만 안 해도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면 돈을 계속 벌 수 있다. 그런 말들 들어보셨잖아요. 시장에서 살아남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 그래서 그 말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라는 걸 또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좀 잔소리 같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때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좀 여러 가지 22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상승 기점 혹은 상승 매수 시점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뭐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분석들이라 해야 되나? 분류들을 좀 해보자면요. 이더리움은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레이어 1 애들이랑 경쟁이 심화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시장이 좋아졌을 때 이제 더 그게 심화되지만, 물론 지금은 좀 약세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조금 더 덜 합니다만, 시장이 다시 전환되고 상승장으로 전환되고 좋아진다면 그게 굉장히 좀 심화될 거라고 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더 말고 다른 레이어 1들의 더 비중을 더는 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렇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NFT 쪽은 확실하게 가져갈 것 같아요. 저의 그게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더리움 시장에서만큼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NFT가 또 이제 명품이라든지 뭐 미술품이라든지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격들로 점쳐지는 어떤 그런 가치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로 매겨지는 시장이 아닌 가치의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랑 굉장히 좀 적합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속도라든지 뭐 비용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지 않는 통용되지 않는 그런 NFT 시장들이 확실히 이더리움이랑 계속 같이 갈 것 같고, 그에 반해 효율적인 뭐 솔라나 굉장히 빠르고 저렴하죠. 솔라나 뭐 바이낸스 체인 뭐 아발란체 루나 이런 쪽들은 물론 그 생태계의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추후 P2E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 이런 쪽들이랑은 조금 더 연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더리움 쪽보다는요. 그래서 물론 NFT, P2E, 메타버스 이 세 개의 어떤 섹션이 어느 정도 같이 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떤 레이어별로 이렇게 섹션이 나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이제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NFT는 확실히 이더리움 쪽이 계속해서 강세를 가져갈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민팅하는 것만 봐도 이더리움 쪽에서 굉장히 좀 강세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P2E라든지 뭐 게임 관련 그리고 뭐 메타버스 같은 실질적인 뭔가 기술이 조금 더 필요한 이런 섹션에서는 솔라나라든지 이런 빠르고 저렴한 그런 체인들에서 좀 강세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런 걸 떠나서 그 어떤 레이어 1 플랫폼별로 좀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섹션들이랑 잘 이렇게 어우러져서
추후에도 계속 꾸준히 발전을 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제가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뭐 별건 아니고 우리가 18년 하락장 때 18년 1월에 하락장이 이제 어 출시라고 해야 되나? 이제 출발하고 좀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18년 하락장이 시작이 되고 나서 그 하락의 이제 출시죠, 사실. 딱 그 하락이 이제 딱 우리에게 딱 다가왔을 때 탁해 엄청난 굉장한 공포를 장기간 보여줬었는데 이게 지금 몇몇 코인들에 한해서는 그게 진짜 굉장히 유사하게 발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를 한번 볼까요? 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요 정도면 준수하죠, 사실. 요 정도면 1차트로 볼게요. 1차트로. 요 정도면 굉장히 준수하잖아요. 요 정도면 굉장히 뭐 나쁘지 않은 지금까지 나쁘지 않은 움직임인데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도 뭐 준수하죠. 이 정도면 준수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거 지금 1일 기준으로 줌아웃을 해볼게요. 지금 보이세요, 여러분? 이런 차트예요, 지금. 근데 이게 언제랑 좀 유사하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과거 17년 요때랑 좀 유사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더 길게 가겠지만은 비트코인이 17년 12월 정도 혹은 내지 1월 초까지 해서 전고점을 찍고 쭉 내려와서 굉장히 큰 하락을 해요. 근데 지금 이게 몇몇 코인들에서는 벌써 나타난 게 뭐냐면 이거는 이거는 비트코인 17년 차트, 17년부터 18년 차트고요. 일봉으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만한 코인들의 어떤 5월부터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21년 5월이요. 그래서 보시면은 벌써 마이너스 한 80%인가요? 아닌가요? 잠시만요. 1650이죠. 전고점 이 5월 종고점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거의 80%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진짜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5월달에 엄청나게 고점을 찍고,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해서 얘네들이 엄청 상승을 합니다. 작년 10월부터 굉장히 큰 상승을 하죠. 그리고 나서 5월에 전고점을 찍고 나서, 전고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고점을 찍고 나서 여기서 지금 하락하는 이걸 보시면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몇몇 알트코인들에서 벌써 이렇게 나타나요. 보시면은 이게 비트코인 캐시, 이거 이오스도 마이너스 70%죠 거의. 그리고 이거 뭐 비너스 같은 경우 뭐 디파이 몇몇 코인들이죠. 디파이 몇몇 코인, 이거 마이너스 90%입니다. 마이너스 90%. 네오 지금 마이너스 80%예요. 마이너스 80%. 파이코인 마이너스, 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뭐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한번 더 볼까? 이더리움 클래식 마이너스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코인들을 보시면 완전 18년 때 하락장이랑 다르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은 펀더멘탈이 완전 상실된 코인들이라서 비트가 지금 시장에 반전이 오지 않는다면 굳이 매수를 노려볼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코인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코인들을 좀 여러분들이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코인들은 추후에도 뭐 비트가 1억 간다, 2억 간다 해서 막 시장이 진짜 좋아지고 유동성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코인들은 이제 진짜 여러분들 좀 살 때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말씀을 좀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바이낸스만 이렇게 켜서
한번 볼까?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땡겨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히스토리가 길지 않은 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을 좀 제외하고서라도 좀 좋은 코인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돼요. 무빙이 이렇게 나오고요. 좋지 않은 코인들은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무빙대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은 좀 더 이상 매수하기가 좀 겁나한다. 좋은 코인들의 그래프입니다. 좋은 코인들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거를 제가 5월, 6월, 7월 하락장 그리고 한 9월달, 10월달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전에 전고점을 못 넘는, 그러니까 5월달에 전고점에 코빼기도 못 미치는 코인들을 사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뚫거나 혹은 근접한 코인들을 사야 된다. 이때쯤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더 처참한 거예요. 이런 코인들이.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제가 이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9월, 10월이죠. 9월, 10월에 5월, 3월, 4월, 5월 이때 전고점을 뚫지 못하는 혹은 전혀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코인들은 절대 사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추후로도 절대 좀 접근을 하시면 안 되는 코인들이다 라고 좀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예외가 있는 코인들도 있겠죠. 추후에 어떤 이런 코인들의 이제 로드맵이나 진짜 뭐 좋은 호재거리 이런 게 나타난다면 추후에도 충분히 그게 역전이 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이 하락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이런 패턴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 코인은 왜 이렇게 이런 상승을 했을까? 올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기에 이렇게 상승을 잘했고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을까? 그리고 저런 코인들은 왜 과거엔 핫했으나 올해는 이렇게 힘을 못 쓰고 멸망에 갈까? 어떤 이유들일까? 이런 것들 좀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좀 약간 똥코인들이 이렇게 망한 코인들이죠. 사실 펀더멘탈이 아예 망한 그런 코인들이 사실은 우리가 부르기에 구코인, 구 플랫폼, 구 메이저 코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괜찮다, 좋은 코인이다 라고 보는 코인들도 결국엔 그런 타이틀을 또 얻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가선 더 좋은 코인들이 나올 수 있고 대기업들이나 뭐 구글, 아마존 뭐 이런 곳에서 실제 코인을 낼 수도 있는 거고요. 페이스북 같은 이런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시장을 좀 장악을 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기술이라든지 이런 그때 가서의 더 좋은 개발자들 이런 데서 굉장히 좀 러시가 온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코인들도 그때 가서는 약간 파일 코인이라든지 지금 보시면 얘들 다 구코인이에요. 네오, 파일, 뭐 이오스, 비트코인 캐시 이런 얘들처럼 개발이 이제 처지고 좀 망하는 길로 가면 이런 꼴이 안 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고 있다. 내가 솔라나, 뭐 아발란체, 루나 투자하고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일을 계속 잘 하는지 지켜보시고 감시하시고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되게 좀 전반적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하락을 좀 전제로 두고 좀 전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이제 비트코인이 그나마 지금 방송하는 도중에 한 400달러 올랐습니다. 네. 중간에 이제 반등이 있을 순 있지만 진짜 확실한 좀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고 단타는 꼭 단기로 대응을 하시는 지금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